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자, 벌써 세 번째 네. 차례가 왔습니다. 과제물 마지막 과정이네요.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출석 수업에서 과제물 제출하기 내용인데요. 아마 여기는 뭐 참고 문헌이라던가 표절 네. 검사, 그리고 뭐 들여쓰기 검사, 그리고 한글에 보면 문서 정보 입력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제출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파일명 작성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참고문헌 작성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참고 문헌은 그 교재에 보면 이제 저자 교수님 계시거든요. 예. 교수님이 계시고 마지막에 이제 편집한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목을 넣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이제 교재를 출판을 했잖아요.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참고문헌이 이제 저희가 교재를 보고 공부를 했잖아요. 교재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강의라고 해도 되고 매체 강의라고 해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출석을 했으니까 출석 수업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넣어야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출처 저희가 어디에서 이제 그 다운을 받았다, 가지고 왔느냐, 예, 예. 자료를 갖고 왔느냐라는 예. 출처 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처를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점수가 없다고 교수님들께서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럼요. 예. 그냥 가지고 오면 표절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출처 표시할 때는 뭐 직접 인용 방법도 있고 간접 인용 예, 방법들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구글 스칼라, 구글 학술 검색에서 예. 자료들을 이제 출처를 다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보시면 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제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은 표절로 이제 0점 처리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절 검사 같은 예. 것 해보면 좋은데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까? 표절 검사를 제가 이제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 인터넷에서 표절 검사를 하니까 뭐 이 사이트를 까는데 이제 유료로 이제 네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졸업 선배님 또 아는 분이 계셔서 네. 이게 표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그 사이트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사이트 제가 아래쪽에 해놨는데요. 중앙도서관의 연구학습 지원, 연구윤리 표절 예방.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는 카피킬러를 씁니다.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카피킬러를 쓰고 순서대로 카피킬러 바로가기, 그 다음에 문서 평가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본인이 그 과제물 작성한 것을 이제 파일로 넣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로 넣는 게 이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드래그를 해서 아예 내용 자체를 예, 내용 복사해서? 자체를 복사를 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을 누르고 나면 이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분이 지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일 또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잠깐 대기하고 나면 예. 그러고 나서 결과에 들어가면 이제 몇 % 표절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선배님 말씀이 15%는 이해는 돼야 된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해보니까 보통 12%, 많은 건 12%, 네네. 제가 직접 머릿속에서 쓴 거는 한 7%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일상 용어 중에서도 똑같은 용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이 정도 이제 이것도 표절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네. 그런 내용들은 표절로 인식하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나 결과는 나오겠지만 네. 교수자들이 평가할 때는 전혀 예.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카피킬러도 쓸 수 있지만 뭐 터닝잇이라든가 KCI 문헌 예, 유사도 있습니다. 검사도 있으니까요. 예. 우리 학우님들께서 편하신 그런 표절 검사 도구를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참고 문헌도 했고요. 예. 표절 검사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 검사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물을 썼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쭉 읽어볼 때 들여쓰기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으면 그 읽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과제물을 제출을 하면 교수님한테 평가를 받고 점수를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는 방법이 그 제가 N쪽에 해놨는데 보기에 들어가면 조판부의 선택을. 조판부를
위에는 체크가 안 돼 있고 밑에는 체크가 돼 있잖아요. 예. 위에는 체크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데가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냥 빈칸이니까. 예, 빈칸이니까 보이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조판부호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 아래쪽부터 세 쪽 번호 해가지고 이제 체크 V자가 네, 돼 네, 있잖아요. V자가 이제 띄어쓰기가 된 겁니다. 한 칸 띄어쓰기. 예. 그래서 그 워드나 한글을 쓸 때 한 글씨를 띄어쓰기는 스페이스를 2번 눌러야 된다. 그 지금 제가 표시를 좀 잘못해놔서 빨간데 그 체크가 하나가 지워져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스페이스로 2번을 눌러야 한 글씨가 들어간다. 네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한 번은 반만. 반. 예, 그렇습니다. 2번 하면 예. 한자. 예. 글자 한자에 네. 대한 띄어쓰기가 된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쓰기 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기 위해 조판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한글을 조금 더 잘 쓰시는 분들은 저렇게 계속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해서 뭐 10 정도 픽셀 정도를 들여쓰기 해라라고 네.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표절 참고문헌 들여쓰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한글 문서에 문서 정보라는 거 이거 많이 놓치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문서가 내가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은이의 이제 제 이름을 일단 지워놨는데 예. 지은이의 본인 이름 넣으면 됩니다. 네네. 넣으면 되고요. 그 제목도 본인이 쓰면 됩니다. 주제도 본인이 쓰면 되고 날짜도 쓰면 되고. 저 아래쪽에 보면 이제 내용을 쓰는 것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요거는 날짜를 보면은 내가 만든 날짜를 처음에 생성해낸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예. 오늘 날짜로 하게 되면은 오늘 날짜로 바뀝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쓴 날짜를 정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든 문서다라는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떤 문서에 뭐 이 픽스 정보 같은 게 되겠네요. 네. 파일에 문서 정보 들어가면 제목부터 지은이 날짜까지 네, 그렇습니다. 태그까지 입력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 주셨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제일 중요한 거 파일명. 파일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제 지시사항에 보면은 이제 그 유형이 이제 출석 수업 과제물이냐, 중간 과제물이냐이고요. 그다음에 교과목, 그다음에 자기 학번을 쓰면 됩니다. 학번을 쓰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놓쳐서 쓰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열심히 해놓고 이렇게 파일명이 틀려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좀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반드시 유형이 좀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형, 교과목, 학번 이렇게 해서 적어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저장을 할 때 예.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때 내 학번 옆에다가 커서를 놓고 저장을 해라. 라고 이제 그 선배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서를 놓고 보통은 이제 과제물을 다 쓰면 커서가 맨 아래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장을 해 놓으면 평가하는 교수님이 보실 때 학생 이름이 안 보이고 맨 아래가 보이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 드래그 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보시면 평가자가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시면 점수를 조금 안 주실 것 같은. 설마 그것 때문에 뭐 점수를 안 주진 않으시겠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가장 기본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한글 파일 작성할 때 맨 마지막에서 그냥 저장 Alt S 딱 눌러버리고 끝나면 다시 열면 거기서 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맨 위로 올려서 맨 위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Alt S 저장한 다음에 제출하는 거. 이거 아주 꿀팁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말씀 주셨어요. 자, 이렇게 쭉 쓰시면서 활용했던 웹사이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이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맞춤법 검사기, 그다음에 이제 사전, 네이버 사전, 내 글씨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표준어 사전, 그다음에 표절 검사, 요거를 열어놓고 단락을 쓸 때마다 한 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이제 본인도 이제 힘들 수가 있고
맞춤법 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길면 이 글씨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단락별로 하는 것이 문단별로 이렇게 좋겠다. 딱딱 정리하는 것들이 예, 필요하다. 그건 이제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락별로 했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한컴 워드에서도 맞춤법 검사기가 또 따로 있긴 하니까요. 네. 그런 것도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활용 사이트 이외에도 또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도움 자료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1학년 6개월 한 학기 동안은 튜터 제도가 있습니다. 예. 튜터는 그 선배님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대부분 튜터를 하시더라고요. 튜터는 이제 저희가 일반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튜터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네. 원격 교육대학의 이해는 저희가 1학기 때 또 학점도 1점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길라잡이의 대부분 이제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길라잡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 번 정도는 다 읽으셔서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지사항 이제 매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 대학생 길라잡이는 그 책으로 따로 나와 있기도 한데 네네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건 제가 다운을 받아서 이제 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에 보면은 학습 지원에 이제 멘토링 제도가 있고 튜터 제도가 있고 대학생 길라잡이 학생 소식 다운로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도서관 말씀드렸는데 중앙도서관을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의 자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는 제 핸드폰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이제 치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웹사이트가 웹이 있습니다. 네네. 요거를 핸드폰에다가 열어놓으면 그 제가 이제 중간에 방송대 알림이라고 써놨잖아요. 예, 예. 알림이 사이트 그 웹으로 들어가면 공지사항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럼 공지사항도 이제 뭐 그 수업 공지사항이냐, 생활과학부 공지사항이냐, 이제 제가 생활과학부이기 때문에 예. 그 일반 공지사항이냐 그래가지고 사이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제 저렇게 그 요거를 그 한 화면에 모아서 놓으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앱이고요. 그다음에 유캠퍼스. 예, 유캠퍼스는 예. 이제 학습하는. 학습 예. 수강하는 거고요. 예, 이런 것을 하나로 또 예, 모아서 이제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우리 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어플리케이션들까지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첫 번째 출석 수업 준비, 네. 두 번째 글쓰기, 네. 실제 과제물 글쓰기 내용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과제물 제출할 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어떤 그 레퍼런스 다는 방법, 네. 그다음에 뭐 표절 검사하는 거, 뭐 파일명 쓰는 거, 들여쓰기 하는 거 네. 여러 가지 또 도움 자료들까지 쭉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그 노병욱 학우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시피 다른 학우님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과제물 작성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생활과학부의 노병욱 학우님께서 이렇게 그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학우님들도 아마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님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노병욱 학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